경남 김해시 장유 소각장 증설 사업이 새해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경남도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서 김해시가 착공 준비에 들어간 건데요. 하지만 장유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며 이전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에서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법원이 17일까지 승인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김해시와 시민단체 사이에 법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유 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이영철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문제는 위원장님과 함께 오랫동안 짚어본 문제인데 우선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돼서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도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고 현재까지 어떤 쟁점들이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2013년경에 김해시가 그 장유 소각장 지하에다가 생활 폐기물을 전처리해서 연료화로 만드는 알데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2013년도에 이제 발각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데 당시 2014년도에 이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되면서 선거에 쟁점이 되었었고, 네. 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명곤 시장이 소각장 이전 및 종합처리 시설 설치를 공약을 해서 약 200여 표 차이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16년 시장 재선거에서도 전 시장이었던 허성권 시장이 장유 소각장 이전을 그대로 공약을 해서 또 당선이 되었었는데, 네. 돌연 2017년 8월경에 당선 1년 만에 이전 공약을 파기하면서 오히려 장유 소각장을 2배로 증설해서 창원시 쓰레기까지 가져오는 강력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허성권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주민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그래서 지난해 2020년 22년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한번 심판해보자라고 주민들이 결속을 해서 심판 투표를 진행해서 당시에 장유 소각장 증설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주민 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던 현 시장이었던 홍태용 시장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는데, 네. 네, 홍태용 시장도 당선되고 나서 취임식 날부터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바꾸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네. 선거 이슈에 반응을 하는 것은 맞지만, 네. 정말 이 문제가 김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선거 때는 장유 주민들의 편에 섰다가, 네. 당선 이후에는 또 반대로 이 증설을 해야겠다고 나서는 이런 현실이 참 여야를 떠나서 답답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똑같이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너무 좀 화가 나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홍태용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명확하게 문서로서 답변을 했었고, 네. 또 면담 자리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당선되자마자 취임식 끝나자마자 아예 이제 공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돌변을 해버렸고, 그 사이에는 면담을 한 4차례 가졌었는데, 네. 그 면담 대화 내용 중에는 또 자기 처갓집이 생린면에 있기 때문에 생린면에 네. 소각장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반대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시장으로서 자질을 갖춘 분인지 네. 심히 우려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홍태용 시장의 공약을 믿고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줘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거를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불인정하는 시장은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기 내내 불신임운동을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네, 김해 장유 주민들, 지역 주민들의 한정에서는 원내 양당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을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네. 지난 선거에서는 양당 후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한 번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허성권 시장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었고
홍태경 시장은 뭐 즉각 중단하고 주민 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투표를 했었는데 뭐 두 분이 다 똑같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지만 그래도 새해 들어서는 조금 이 상황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비상대책위에서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위원장님? 네, 2017년 8월에 김해시에서 일방적으로 장기소각장 증설 및 광역 수치사라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 약 6년 동안은 장기소각장 증설하기 위한 준비 행정을 해왔었습니다. 네. 김해시는 당시에 뭐 2019년도에 착공하겠다 했다가 21년 착공하겠다 했다가 22년 착공하겠다 했다가 계속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 준비 행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 22년 11월 15일 날 경상남도에 이 사업 승인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행정 처분은 승인 처분이 이제 최초의 처분이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한 두 달간의 검토를 거쳐서 1월 19일 날 최종 승인 처분을 한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휴 직전이었었는데 네. 설 연휴 직후에 저희들이 지난 21년부터 준비해왔던 시민소송인단 631명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법원이 네. 잠정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김해시는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대위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 소송이었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승인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 앞서서 공사를 전면 중단시켜 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소송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네. 승인 처분에 대한 효력을 즉각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네. 이번 경우 같은 경우 참 이례적으로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이 사건을 맡고 계신데 네. 굉장히 뭐 이례적인 사전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2월 9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3시 10분에 창원지방법원 법정 제220호 법정에서 심리가 개최되는데요. 네. 그 심리에 앞서서 본안 소송 사건의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심리가 끝나는 결정이 날 때까지 2월 17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먼저 내려주신 겁니다. 본안 소송 재판부가. 네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본안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네. 본안 소송 사건 재판부에서 먼저 재판을 정지해서 가처분 결정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설 연휴도 반납하고 시민소송인단을 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부당한 점을 서면으로 소장과 함께 제출을 하면서 내용들이 재판부에 잘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안소송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들은 이 사업이 워낙 비민주적이고 위법 부당하게 진행되었던 사안이고 또 6년여간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아주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단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 예산이 무려 998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안 소송에서 이 사안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1년, 2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가처분 신청에서 이게 효력 정지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 2년 동안에 많은 공사가 진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998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월 9일 집행정지 신문에서 재판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셔서 네. 예산이 낭비하지 않고 이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을 본안소송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최종 결정이 그러면 언제 내려집니까? 9일 날은 네, 2월 9일 날은 네. 이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가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안
사건 재판부에서 이제 17일까지 효력 정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아마 9일날 심리를 하면 17일 전에는 효력 정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지금 본안 소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가처분 신청 이 준비와는 별개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가처분 신청이 너무나 중요한 신문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던 부분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지금 재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난 6년 동안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면서 신기술은 RGO 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저탄소 정책이 필요한데 소각 방식의 증설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할 생각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피로도가 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해 씨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피로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좀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총 40여 차례에 걸쳐서 각종 시청화 집회라든가 거리 행진 등 많은 집회를 해온 곳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면서 모두가 모이는 집회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이제 시민소송인단에 현재까지 631명이 참여해 주셔서 소송인단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또 저희들이 6년 연간 활동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1년도에 변호사 선임을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 당시에도 550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주셔서 변호사 선임 마친 상태고 앞으로 소송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도 인터넷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작게는 10,000원, 30,000원, 10만 원, 어떤 분은 많게는 150만 원까지 지금 찬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열기가 아직도 쉽지 않았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었기 때문에 이 행정이 그대로 진행되면 많은 피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은 꼭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위원장님? 네. 이 사업은 참 김해 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폐기물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유소각장 주변은 이미 신도시를 발전해서 16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각 방식으로 장유소각장을 증설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고요. 대안으로 제시했던 RGO 신기술 등을 도입을 해서 다이옥신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창원지방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여 주셔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무너졌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이영철 위원장이었습니다.